스웨덴 국민의 80%가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딩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또 하루빨리 전쟁이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댓글로서 그 관심을 표현해 주셨네요. 자, 오늘은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재미난 역사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걸 같이 알아볼 거냐면요. 2021년, 2년 전이죠. 미국의 한 여론조사 업체, 퓨 리서치라고 하는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가 재미난 설문조사를 한번 진행한 적이 있어요. 설문조사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중국이라는 나라를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네, 총 17개의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를 묻는 설문조사였는데 그 설문조사 결과가 굉장히 신기해요. 재밌기도 하고요. 일단 한국, 우리나라 설문조사 참여자의 몇 퍼센트 정도가 중국을 싫어한다라고 했을까요? 77%입니다. 꽤 높죠? 미국도 높아요. 미국인의 76%도 중국이 싫어요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근데 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나라 중에서 가장 중국을 싫다고 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일본이에요. 일본의 88%가 중국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좀 의외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미국보다 중국을 더 싫어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 설문조사 참여자의 80%가 중국을 싫다고 했대요. 약간 반전 아닌가요? 솔직히 우리나라랑 미국,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랑 역사적인 갈등도 있고 경제적인 갈등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스웨덴은 중국이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북유럽의 나라고 별다른 역사적인 관계도 없어 보이거든요.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중국을 싫어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바로 시작하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과 스웨덴의 사이가 나빠지기 시작한 이유,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이유는 중국이 한 스웨덴 국민을 납치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중국과 스웨덴의 관계는 아주 좋은 편이었어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1940년대에 첫 탄생을 하고 나서 냉전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스웨덴은 중국을 국가로 인정을 해줬어요. 근데 스웨덴이 이 중국을 인정해준 사실상 첫 번째 서양 국가예요. 다른 나라들은 다 중국을 나라로 보지 않을 때 스웨덴은 왜 그래? 중국도 엄연한 나라야. 이렇게 인정을 해줬어요. 나름의 호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004년에 중국이 공자학원 제도라는 걸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게 뭐냐면 중국 정부가 시행한 정부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어떤 중국의 문화와 중국어를 해외에 알리기 위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하고 있는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자학원을 해외에 만들어가지고 중국어도 알리고 중국 문화도 알리고 이러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2004년에 중국이 발표를 하고 나서 유럽들 국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이 공자학원 제도를 받아들여줬던 게 스웨덴이에요. 스웨덴의 스톡홀름 대학교에 중국의 공자학원이 설치가 됐죠. 유럽에서는 처음이었습니다. 자, 어떠세요? 이것만 봐도 스웨덴이랑 중국의 사이가 꽤 좋아 보이지 않나요? 특히나 이제 스웨덴이 중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고 개방적이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도 스웨덴에 엄청 모여서 살았고요. 수백 명씩 이렇게 살았다고 하고 중국 상점도 많이 생기고 음식점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인 것을 넘어서 경제적으로도 스웨덴과 중국의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볼보 자동차 아시죠?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튼튼하다고 유명한 거. 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스웨덴의 볼보 자동차, 이 승용차 부분을 중국의 지리 자동차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볼보의 최대 주주는 지금도 중국의 자동차 기업이에요. 그래가지고 볼보를 이제는 중국산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자, 이렇게 좋아 보였던 스웨덴과 중국의 관계를 나빠지게 만드는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건은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중국 정부가 스웨덴 국민을 납치해간 사건이에요. 야, 이거 큰 사건이죠.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중국이 납치해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정말 큰 사건인데
예전에 구이민 하이라는 중국에서 태어난 스웨덴 국적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가 있을 때 중국에서 스웨덴으로 이민을 간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스웨덴에서 문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까지 땄어요. 스웨덴 국적도 취득을 했고요. 사실상 중국과 스웨덴의 국적을 다 가지고 있는 이중 국적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이민 하이는 특히 이제 시진핑과 중국의 공산당 체제를 굉장히 비판하는 책을 썼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심기가 거슬렸겠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015년 10월에 이 구이민 하이가 태국에 가족 휴가를 갔다가 행방불명이 되는 사건이 생겨버려요. 그래서 스웨덴 정부가 막 찾았죠. 자기네 국민이 없어졌으니까. 근데 그 다음 해 2016년에 중국 방송에서 이 구이민 하이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판을 당하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구이민 하이는 징역 10년형을 중국에서 선고를 받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태국에서 이 중국 경찰한테 잡혀가지고 중국으로 끌려왔었던 거죠.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을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중국의 공안한테 붙잡혀가지고 중국으로 끌려온 겁니다. 스웨덴 정부는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화를 아주 많이 냈어요. 아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우리의 국민을 왜 중국 네가 체포를 하느냐.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인권 탄압이다. 석방해라. 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중국은 이에 굴하지를 않고 진짜 징역 10년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도 풀려났다고는 하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자, 시간이 흘러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중국이랑 스웨덴 사이에 때는 2018년이었죠. 중국에서 한 영상이 크게 인기를 끌었는데 이게 무슨 영상이냐면요. 중국의 여행객들이 스웨덴에 놀러 갔다가 스웨덴 호텔 로비에서 경찰한테 끌려 나오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중국에서는 우리 중국의 국민들이 스웨덴에서 인종차별을 당했다, 위협을 당했다라는 식으로 막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였냐면요. 이 중국 여행객들이 스웨덴 호텔에서 약간 흔히들 말하는 진상짓을 했던 겁니다. 자, 중국 여행객들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스웨덴 호텔에 도착을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원래 이제 호텔을 들어갈 때 체크인 할 때 정해진 시간 이후에 체크인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오후 3시면 오후 3시, 4시면 4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부분의 호텔에서는 오후 시간에서야 본인의 객실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은 그걸 상관하지 않았어요. 내가 일찍 도착했으니까 나 좀 그냥 객실에 빨리 넣어줘라. 나 빨리 올라가서 해야 될 일이 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호텔 측에서는 중국 관광객의 요구를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지금 아직 객실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가실 수가 없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막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고 아예 호텔 로비에 드러누워 버리는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스웨덴 호텔에서는 경찰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좀 내쫓아 달라고 했고요. 그 내쫓아지는 장면이 촬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원인 제공은 중국인 여행객들이 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또 스웨덴에서 유명해지면서 스웨덴 국민들도 중국인들에 대해 굉장히 안 좋은 시선을 갖게 돼요. 뭔가 시끄럽고 예의가 없는 나라 이런 식의 이미지가 생겨버렸죠. 그러다가 2019년에는요. 맨 처음에 썼던 그 공자 학원제도 있죠. 이게 스웨덴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그만큼 둘의 관계가 안 좋아져요. 그리고 또 사실 이뿐만이 아니기도 해요. 스웨덴이 중국을 싫어할 만한 에피소드는 꽤 많은데요. 2020년에 한 중국인 관광객이 촬영에 금지된 이 스웨덴 왕실 저택을 불법으로 촬영을 하다 걸려서 문제가 된 적도 있었고요. 코로나 때는 또 스웨덴이 중국산 코로나 검사 키트를 수입했다가 이게 완전히 불량이었다고 해요. 코로나 검사 키트인데도 불구하고 막 다 오진이 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스웨덴 사람들이 중국을 싫어하게 된 계기는 너무 중국이 중국 마음대로만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스웨덴 국민이 중국 좀 비난했다고 납치해갔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스웨덴에서 난장 피우고 이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이 점점 싫어하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 네, 오늘은 스웨덴의 80%가 중국을 싫어하게 된 그 계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사실 중국은 명백히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맞죠. GDP 2등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이 조금 더 겸손함과 배려를 갖추면 더 이미지가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해요. 너무 막 중국 하지 말고 다른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선의도 베풀고 뭐 다른 나라를 깔보지 않고 그들의 문화를 인정해주고 이러면 중국의 이미지가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중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재미있으셨다면 팔로우와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